가좌구 문제 간단하게 쭉 한번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우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산수니까 내가 딱히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산수 하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개념이 뻔하죠. 실수는 실수끼리만 연산 가능하고 허수는 허수끼리만 연산 가능하다, 이 내용이니까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3번까지 가시면 이제 3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랑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습니다 라고 식 쓰신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식 작성해 놓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인 거 알죠? 그냥 이거 연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 4번으로 갈게요. 4번 같은 문제 다룰 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무슨 뭐 방정식을 세우고 무슨 항등식을 세우고 어쩌고 막 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네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직접 나눗셈 하는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은근 이게 빠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나눗셈으로 접근해가지고 목과 나머지 구하는 게 오히려 간단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를 아니 너무 뭐 연산만 하는 노가다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게 오히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거 조립제법으로 풀려면 꽤나 머리 써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일로 조립제법 2번 한다고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면 그냥 직접 나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추천하는 거는 그냥 직접 나눠서 푸세요 이거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가 있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 2가 있고 루트 3이 있다. 이걸 간단히 해주세요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이거를 허수 단위 i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나머지는 산수니까 연산해보세요. 우선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허수 단위 i를 포함한 식으로 바꿔놓고 문제 푸시면 된다. 나머지는 산수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시면 그냥 뭐 또 뻔한 문제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이렇게 던져주고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궁금하대. 그럼 맨날 하는 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두 개 나온 상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이건 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고 이제 넣어주시면은 여긴 m제곱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8 이거에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최소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최소값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최소값은 언제나 완전제곱식의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정리하면 m-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니까 m값이 2일 때 최소값 4 나오는 그림으로 가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7번 문제 써 있는데 어떤 한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x, y인 두 정육면체가 있대요. 근데 x 더하기 y는 10이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80이다. 부피의 합이니까 x도 세제곱, y도 세제곱. 분명히 정육면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280이래.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뭘 구해달라 그랬냐?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구해달래요. 어떤 정육면체가 있는데 어떤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x랍니다. 한 변의 길이가 x래. 그럼 이거 다 x란 얘기고 그럼 이 정육면체 건널비는 x의 제곱이 6개 있는 그림인 거 이해되죠?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 y가 있을 건데 y는 그리기 귀찮고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두 개 가지고 이거 구하는 과정은 연습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연산은 생략할게요.
계산은 한번 해보셔. 내가 지금 이거 영상 만드는 목적은 딱 하나야. 그냥 가이드 잡아주는 용도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에서 뭐라 그랬냐? 2022의 세제곱에서 8을 뺀대. 근데 이거를 2020으로 나눴을 때 나눈 몫을 A라고 하시겠대요. 뭐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이런 구조로 써져 있는데 A-4라고 하는 값을 2022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이거 식 생긴 거 보니까 당연히 이거 생각나야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x-2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뭐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나머지 0인 것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 얘를 여기 2022니까 2022에서 이거 만들려면 2만 빼주면 되죠. 근데 여기 식 구조가 딱 이렇게 써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구조니까 몫이 뭔지 알겠지? 나머진 0인 거 이해되죠? 이게 뭐 구조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이거랑 같은 구조. 다시 얘기하면 저 A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요 A가 몫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2022를 X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2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2022 더하기 4 뭐 이런 구조로 A가 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 A에서 뭐 해달라 그랬냐면 4 빼달래요. A에서 4 빼주시면 분모에 2020이 깔려있는 상태에 여기에서 4 빼버리면 여기만 싹 없어질 거니까 2022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2022만 남습니다. 분모 분자 2022로 약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갖다 쓰면은 2022 하나 남고 요렇게 갖다 쓰면 2 하나 남아가지고 2024가 답이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시면 얘가 허근 가지고 싶대요. 허근. 별로 풀어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허근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계산만 해주시면 무난하게 풀리는 거야. 무난하게 풀리는 거니까 9번은 계산 한번 해보시고 10번으로 가시면 x가 0부터 4 사이의 값을 갖는데요. 근데 그 상태에서 y는 2분의 1 하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5k제곱에 최소값이 1이래. 양의 실수 k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룰 때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놓긴 해야 되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이거 문제를 풀 때 얘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긴 애고 여기가 x는 2k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어느 부분만 사용을 하는 거냐면 x가 0에서부터 4 사이의 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0부터 4까지 잘라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2k다 보니까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잘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잘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잘리는지가 좀 불분명하죠. 저 세 가지 케이스를 원래는 다 풀어봐야 되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친절한 게 K가 양의 실수라고 나왔어. K가 양의 실수라는 건 여기가 2K, 이것도 양의 실수지. 그러니까 0은 무조건 어디 있냐면 0은 무조건 얘보다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K가 양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0은 무조건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4랑도 대소관계가 되게 구하기가 편한 게 문제가 그나마 친절한 게 뭐냐면 거기 문제 보기 1, 2, 3, 4, 5번을 보시면 보기에 나온 모든 K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좀 센스껏 푸세요. 거기 문제 보기 보시면 1번부터 5번에 나온 모든 값들이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그럼 K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아무리 커봤자 2거든? 아무리 커봤자 2니까 x는 4는 얘 넘어가 있겠죠. 얘가 아무리 커도 2라고 그 보기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문제 구조상 최소값은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2k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3k 제곱이 최소값이고 이게 1이란 얘기죠. k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 문제에 보기 주어진 것도 적당히 센스껏 잘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풀지 말고 천천히 보면서 풀어요. 주변에 무슨 힌트가 있고 뭐가 있는지 보면서 푸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괜히 케이스 쪼갠다고 개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나와 있는 복소수에 대한 합답형 문제인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복소수 Z1, Z2가 있답니다. 뭐 여기 블라블라 써져 있는데 다 필요 없고 Z1 0 안 됩니다. Z2 0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문제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억에서 뭐라고 하셨냐? 기억에서 Z1 분의 Z2, Z1 분의 Z2에다가 바를 씌우면 Z1에다가 바 씌우고 Z2에다가 바 씌운 거랑 똑같냐고 물어봤는데 이걸 나한테 물어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냥 복소수의 성질 그 자체죠. 어떤 두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거랑 순서 상관없이 켤레 복소수 하면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맞지? Z1이랑 Z2를 먼저 더하고 나서 켤레 복소수를 만드나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만들고 나서 덧셈을 하나 결과는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여도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관계여도 성립을 한다고요. 지금 기억의 상황은 요 나눗셈 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당연히 맞습니다. 교재 개념 파트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가 함정인데 Z1이랑 Z2를 더한 게 문제의 실수라고 돼 있고요. Z1이랑 Z2를 곱한 것도 실수라고 돼 있습니다. 얘네 둘이 실수면 저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면 Z1이 Z2에 발을 씌운 거랑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풀이하는 방식은 이런 식. 얘네 둘이 더한 게 실수라 그랬으니까 가장 스탠다드하고 노멀한 방식은 그냥 이런 거죠. Z1을 이렇게 잡고 Z2를 뭐라고 잡고 C 플러스 DI라고 잡고 해보는 거. 그냥 한 번만 해볼게. A 플러스 BI에다가 C 플러스 DI를 갖다가 더했더니 이게 실수가 나온대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렇게 있는 허수 부분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되지.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한 단계 진화를 했어. Z1은 그대로인데 Z2 같은 경우는 이제 D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서 C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지. 얘네들이 곱해봐. 얘네들이 곱해보면 근데 다 전개하기 귀찮다. 이게 실수라 그랬죠. 다 전개하기 귀찮아. 허수 부분만 한번 전개해보자. 이러면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BC가 되죠. 근데 이게 또 없어져야 돼. 허수가 없어져야 실수니까. 요걸 보시면 B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게 0 나오는 그림인 거 알겠지?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은 B가 0이 되든지 아니면 A가 C랑 같든지 이렇게 되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Z1이 Z2랑 켤레 복소수 관계냐고 물어봤어. 근데 만약에 이제 A가 C랑 똑같으면 얘가 만약에 A랑 똑같으면 얘네 둘이 분명히 켤레 복소수 관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게 성립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B가 0 나오는 상황이면 B가 0이 되는 상황이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Z1은 그냥 A가 되고 Z2 같은 경우는 그냥 C가 되죠. B가 0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켤레 복소수 관계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알겠죠? 당연히 안 되지. 얘네들이 그냥 뭐 이거 바 씌운다고 같아지는 그림 아니니까. 니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되고 니은은 안 되고. 마지막 디귿. 디귿은 의외로 심플하거든요. 되게 의외로 심플한데 켤레 복소수의 성질 잘 기억하셔야 돼. Z1에다가 Z2 바를 곱했더니 1이래요. 그랬을 때 Z1 바에다가 Z1분의 1을 더한 게 Z2 바에다가 Z2분의 1을 더한 거랑 같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거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Z2의 바는 양변 Z1으로 나누면 되니까 Z1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얘가 Z1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켤레 복소수의 성질, 켤레 복소수의 성질 여기에 바를 씌워봐.
Z1, Z2 바에다가 바를 씌우겠다고요. 전체에 바를 씌우면 1에다가 바 씌운 거랑 똑같잖아. 근데 이쪽은 Z1에다가 바 씌우고 Z2 곱한 게 될 거고, 이쪽은 그냥 1인 거 알겠죠? 어차피 바에다가 바 하면 그대로니까. 바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1에다가 바 씌워봤자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Z1에다가 바를 씌운 건 뭐랑 똑같냐면 Z2분의 1이거든요. Z1에 바를 씌운 게 뭐랑 똑같다고? Z2분의 1이라고. 그러면 Z1분의 1이랑 Z2분의 1이랑 Z1분의 1이랑 Z2분의 1이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알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이랑 디귿이에요. 그 다음 12번 가시면 힌트만 듣고 나머지는 너님들이 푸셔야 돼. 무슨 말이냐? 4x 4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9 복 2차식 인수분해입니다. 복 2차식 인수분해. 힌트 여기까지만 드리면 풀어야 돼요. 4x 4제곱이랑 9랑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는 애 가운데다 쓰시라고. 이 가운데 써줘야 되는 게 12x 제곱이고 뒤에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나머지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복 2차식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13번. 이것도 우리 이제 교재에서 계속, 그냥 교재에 다 있어요, 지금. 우리 풀었던 교재에 다 있는 건데. 13번. 마이너스 2부터 x가 3까지의 범위를 갖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0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써있고, 플러스 13인데, 당연히 딱 보자마자 치환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하셨을 거고. 항상 생각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을 할 거잖아. 그러면 치환한 값의 범위를 따져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 건 여기에다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t라고 지금 치환을 했을 때 발생되는 요 식 있잖아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3. 요 식에다가 이 범위 적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치환했으면 치환한 값의 범위를 따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t값의 범위를 찾아서 여기에다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t값의 범위를 어떻게 찾냐? 제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런 식일 거고, 요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한 칸, 네 칸 그래프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실 거야. 그러면 당연히 x가 3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x는 3에서 최대값이 뭐가 나오냐면 3 대입하면 몇 나와? 15. x가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최소값 나오는 거 알겠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요 최대 최소는, 여기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는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요 t값의 최대 최소를 구한 거거든? 그러면 t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15. 이거 이제 여기다 적용해서 푸시면 돼. 요 x값의 범위 그대로 갖다 적용하는 문제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거 정리해드리면 이런 식이라고. 치환한 값의 범위. 치환을 할 거면 치환한 값의 범위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치환한 값의 범위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학 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환을 이용해서 어떤 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그 치환한 값의 범위를 반드시 따져 주셔야 된다. 뭐 그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고. 14번 가시면 1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당식 fx, gx라고 돼 있고요. 2차식 fx, gx.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뭐라고 나왔냐? 가에 f에다가 5를 대입했더니 18입니다. 이게 하나의 힌트고요. 나를 이제 식으로 써보면 이런 식이죠. gx 빼기 fx라는 식이 있는데 gx 빼기 fx라는 식을 x-3으로 나눴더니 목과 나머지가 모두 1이래요.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지. 목도 1이고 나머지도 1이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 gx 빼기 fx는 뭐가 되고, gx 빼기 fx는 x-3에 1 더하는 거니까 x-2다. 요게 이제 힌트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에는 뭐라고 돼 있냐? fx랑 gx랑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에 대한 힌트 해석은 이렇게 되겠네? 2 대입하면 0이다. 2 대입하면 0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이다.
이게 힌트야. 2 대입해도 0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이고. 근데 여기 있는 요 힌트를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보면 x에다 2 대입하면 g2에서 f2를 뺀 게 또 0이거든요. x에 2 대입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g2에서 f2를 뺀 게 0이면 g2가 f2랑 똑같아야 될 거고.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 0이라면서. 얘네 둘이 곱하면 0이니까 얘네가 다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식 정리하면 f에 2 대입한 것도 0이고 g에다가 2 대입한 것도 0이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5 대입하면 18이라는 힌트가 하나가 더 있죠. f에다가 5 대입하면 18이다 라는 힌트가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힌트는 요거. 요건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되는 거죠. f의 마이너스 2가 뭐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g의 마이너스 2가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이해되시지?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일 건데 뭐가 0인지 모르지. 여기까지 말 이해되죠? 그러면 우선 이 상황을 먼저 풀어보면 f2가 0인 상태에서 f의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fx가 뭐라고 써지냐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고 써져. 인수정리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써줘야 되죠. 최고차 한계수 1이라고 문제에 써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 모양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5 대입하면 18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5 대입해 보면은 이게 이제 3 곱하기 7 되면서 이게 21이 되니까 18이 안 나오지. 그래서 문제 자체가 모순이야. 빼시고 이거 갖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gx가 먼저 써지죠. gx가 어떻게 써지냐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써지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면 gx가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gx에서 fx를 뺀 게 x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x는 뭐라고 써진다? 이거 넘기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4에서 x 마이너스 2 빼는 형식으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나 봐요. 저기에다가 몇 대입해달라 그랬다? g에다가 4 대입해달라 그랬구나? 계산할 필요 없네. 그냥 여기에 4 대입해주시면 되는 그림이지. 이거 모순이니까 얘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5 갖다 대입해보면 18 나오는 그림 됩니다. 문제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5번. 그냥 문제 보자마자 10초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10초도 안 걸려. 근데 이거를 막 애들이 이상하게 풀고 앉았어요. 우리 교재에서 분명히 했던 얘기입니다. 교재에서 분명히 했던 얘기야. 뭐 하라 그랬냐면 저거 한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열심히 막 계산하고 있는데 막 조립제법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거든. 물론 앞에 9를 곱하라고 하긴 했지. 근데 어차피 이걸 물어봤으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그냥 x에 1 대입하면 끝이에요. x에 1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7 플러스 10 그 1 들어가면서 여기가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써진다고. 이걸 막 뭐 27 써가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뭐 이거 해가지고 뭐 3분의 2로 막 주구장창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에다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간단히 하는 거는 옛날부터 교재에서 한참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튼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나머지 산수는 하시면 돼요. 16번으로 가볼게요. 계산 복잡한 건데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계산이 복잡할 뿐. 요렇게 돼 있는 식이 있는데 요거 한 근이 이거래. 그러면 나머지 한 근 자동으로 이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갖다가 더하면 2루트인데 이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루트 2. 얘네 둘이 곱하면 4 나오잖아요. 이게 b잖아. b는 4. 이거 하고 아래 있는 식에서 한 번 더 풀면 되는 건데 이거 계산 복잡하다고 중간에 던지지 말고 끝까지 풀어보라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추가적인 얘기는 안 할래요. 무슨 산수는 너네가 연습해서 빨라져야지. 남이 산수하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할 거야.
17번으로 갑니다. 17번도 가이드만 좀 잡아드릴 건데 이걸 끝까지 풀어주면 재미가 없어. 가이드만 좀 잡아드릴 거라고. 우선 삼각형이 포인트긴 하죠. 여기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대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 점의 좌표가 4,3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4,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3,2분의 1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y는 ax제곱, y는 ax제곱을 딱 갖다 그렸을 때 생기는 교점의 개수, 저 직각삼각형과 요 2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라지FA라고 하시겠다 이거야. 그럼 A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포인트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포인트만. 얘는 무조건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예요.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가 우선 2차 함수가 엄청 넓게 요렇게 가는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가는 때. 뭔 느낌인지 알겠지? 요 끝점 지나갈 때. 요렇게 넓게 가는 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y는 ax 제곱이라는 얘가 4,2분의 1을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2분의 1은 16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때가 a가 32분의 1이에요. 그럼 a가 32분의 1일 때 교점이 하나란 얘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폭이 좁아지는 거니까 폭이 좁아지다 보면 이 교점 2개 이렇게 생기는 거 알겠지? 계속 교점이 2개가 돼. 폭이 좁아지면 교점이 2개겠지. 계속 2개.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포인트가 되는 점이 너네가 이거를 어차피 찍을 수가 없으니까 다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끝점을 지나갈 때 그리고 요 끝점을 지나갈 때를 각각 풀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ax 제곱이 저 2분의 3,2분의 1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입해보면은 2분의 1은 여기가 4분의 9a 그래서 a가 9분의 8이 나오죠. 9분의 8 이거 안 나와. 9분의 8 그 다음에 얘가 또 4,3을 지나갈 때도 한번 생각해봐. 4,3을 지나갈 때 대입하면은 3은 16a 그래서 a가 몇 나오냐면 16분의 3이 나와. 그러면 a가 요런 것들이 이제 경계값들이거든? 요런 것들이 경계값이야. 요 끝점 지나가는 건데 사실 요 끝점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죠. 여기 지나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교점은 2개일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애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안 풀어드릴 거야. 니네가 풀어봐. 여기 있는 요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하는 요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 여기 있는 y는 ax제곱이 서로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뭐 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어. 빵 대충 접한다고 쳐봐. 접할 수가 있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얘랑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뭐 할 수 있다고? 접할 수 있다고. 그 접할 때의 A 값도 경계 지점이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 만약에 접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요 접할 때는 교점이 하나일 거 아니야. 접할 땐 교점이 하나인데 얘가 이제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교점 2개 되는 거 보이지?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요 접할 때랑 요 끝점 지나갈 때랑 2개 확인해서 푸는 건데 아무튼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요 시험지에서는 딱히 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재밌게 고민을 한번 해봐. 어려운 문제일수록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랬지. 내가 늘상 하는 얘기죠. 남이 풀어주는 거, 구경하는 거는 절대 니네 실력이 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가이드만 잡힌 상태에서 니네가 직접 해보셔야 돼.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내 개인적으로는 고1 땐 이거 안 냈으면 좋겠는데 학교 쌤들이 내시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겠다. 나머지 모르니까 1차식으로 잡는 거 맞죠?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 식 생긴 거 보니까 풀마 1 대입해 주세요 구조인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1 한번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가지고 ab 값을 구해보면 ab가 뭐가 나오냐면 a는 4가 나오고 b는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식구조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나는 다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남 푸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나오나 보다 하지 말고 손으로 풀어봐라.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고민할 거리도 아닌 게 여기 있는 4x 플러스 3을 이쪽으로 딱 넘겨가지고 x에 202 2승 그리고 4x는 넘어가면서 소거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얘가 이 식이랑 똑같아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qx에다가 1 대입해달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q1을 요구했다고. q1이 궁금하니까 여기에 1 대입하려고 해서 보니까 1 대입하면 빵이고 1 대입하면 빵인 항등식이라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x-1을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야 되냐? 이게 이제 옛날에 알려드렸던 식인데 그냥 이 공식을 기억을 해두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xn 플러스 1승에서 1을 뺀 거는 x-1 한 다음에 x의 n승부터 차수 하나씩 낮춰가면서 땡땡땡땡 해서 상수 1 나올 때까지 쫙 갖다 쓰시면 돼.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2022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x의 2021승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상수 1까지 가는 요런 그림. 그럼 얘가 이거랑 똑같아. 그리고 날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1 대입하면 답 나오는 구조인 거 알겠지? 아니면 이거 이제 공식 기억하기 싫으면 조립제법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데 2000개 조립제법을 당연히 다 쓰진 않겠죠. 뭐 이런 구조로 조립제법이 되거든. 땅땅땅땅땅 다 0이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1로 조립제법 하면 이거 다 1 나오죠. 나머지 빵이고. 그래서 1 하나 갖다 쓰고 나머지 애들 쫙 이제 이렇게 써지는 이런 구조거든. 이 공식 웬만하면 기억을 해두세요. 조립제법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너네가 사용하는 교과서, 일부 교과서에 이걸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시키는 교과서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19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외워라 라고 얘기했던 그 모양이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승이래요. 외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게 진짜 많이 나오니까 외워달라는 건데 이거 외운 애랑 안 외우고 이걸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찾아낸 애랑 이거 푸는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외워달라는 건데 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승은 재밌는 성질이 있습니다. n이 2일 때 이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i가 나와요. 정리해보면 그래. n이 2일 때 마이너스 i니까 n이 4면 이거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i잖아. 이거 그냥 써드리는 게 낫겠네. n이 2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뭐 하면 제곱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i가 나온다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n이 4면 어떻게 되냐? n이 4면 이거 제곱한 걸 또 제곱하는 거니까 이거 제곱한 걸 또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를 제곱하는 거겠지.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이제 8인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4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제곱하면 8제곱. 그래서 몇 나온다? 1 나온다. 근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이게 이제 어떻게 포인트로 적용이 되냐? 이게 12면 다시 마이너스 1이거든요. 12면?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6이면 이거 제곱한 거니까 또 1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4의 배수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1하고 1이 반복적으로 써집니다. 이게 기본 단위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이제 다 기본 단위 찾는 건데 이게 4일 때 마이너스 1, 8일 때 1, 12일 때 마이너스 1, 16일 때 1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고요. 얘가 반복되는 그림이고 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요거의 n승 같은 경우는 n이 3일 때 1이야. 왠지 묻지 마요. 수업하면서 많이 했던 거야. n이 3일 때 1이야. 그러면 n이 6일 때도 1이겠지. 9일 때도 1이고 12일 때도 1이고.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마다 1 나오거든요. 얘는 3의 배수마다 1 나오고 얘는 뭐 4의 배수마다 마이너스 1과 1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 근데 얘네들이 더한 게 0 나와야 된다며. 그럼 얘네들이 더한 게 0 나오려면 이쪽에서 마이너스 1 나와야죠. 이쪽에서 마이너스 1 나오면서 동시에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래야 0이야. 왜냐면
여기는 루트 3i 다루고 있고 얘는 i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루트 2에 관련된 i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몇 제곱을 하건 허수 단위에서 같아질 리는 절대 없어. 몇 제곱을 하건. 그냥 무조건 실수 단위에서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앞쪽에서 마이너스 1 나오면서 뒤쪽에서 1 나와야 돼. 근데 뒤쪽에서 1 나오려면 뭐라 그랬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의 배수거든요. 여기가 1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n이 3의 배수가 돼야 돼.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n이 뭐 나와야 된다고? n이 4이거나 그 다음에 8은 안 되고 이제 8개씩 커지겠죠. 12, 20, 28 8개씩 커집니다. 36, 44 수원 배우신 분들은 훨씬 편하게 세겠죠. 너네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열해서 써드리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100까지라 그랬지.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니까 이렇게 있죠.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때를 찾아보니까 n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n이 뭐인 거?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인 거 열심히 찾아주시면 3의 배수 몇 개 나오냐면 4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19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20번 보시면 문제 간단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꼭지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fx의 꼭지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꼭지점을 a라고 하겠대요. 근데 y는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하고 점 a는 문제에서 점 a를 줬어. 문제를 왜 이렇게 쉽게 만든 거야? 점 a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3의 꼭지점이래요. 그럼 이거 꼭지점 찾아보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22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냥 점 a가 몇 콤마 몇이라고? 저거 꼭지점이니까 1,22 엄청 쉽다니까. 여기 x축 있어요. 1,22가 대충 여기 있다고 해볼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 알았지? 1,22가 여기 있는데 요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야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생길 거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이면 안 만나잖아. 그럼 여기가 점 A라고 했을 때 얘가 BC 이렇게 된다 그랬고 저 삼각형 ABC 넓이가 88이래요. 여기 삼각형 ABC의 넓이가 88이래. 근데 이 삼각형 딱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죠. 빵 하면은 여기 길이 22입니다. 근데 이게 88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밑변 길이가 8 나와야 되는 거 알겠죠? 2분의 1 곱하기 22 곱하기 8 해야 이제 88 나오는 거니까 밑변 길이가 8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하던데. 4칸 가면 5, 4칸 가면 마이너스 3, 대칭이라 그랬죠? 그러면 fx를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식 쓰면 최고차 한계수 몰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고 얘가 몇 컴마 몇 지나간다 그랬냐면 1,22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꼭지점이니까. 알았지? 대입해 주시면 a 값 써져요. 그러면 요 fx가 뭐라고 써지냐면 a가 마이너스 8분의 11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fx야. 제일 간단한 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져가고 문제는 다 풀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